정치마스터, 오늘은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사건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건 맞죠? 네. 이 사건 규정도 달라졌습니까? 뭡니까 이 사건 좀 보시기에? 일단 세 가지로 예. 그 시중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금융 사기 사건, 예, 두 번째 그 권력형 게이트, 예, 세 번째는 검찰 게이트. 예. 이 세 가지를 혼재해서 지금 계속 예.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던지고 있으니 예. 이제 보는 시청자들이나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저게 권력형 비리냐, 검찰 내부에 그 오래된 그 썩은 냄새들이 진동하는 것이냐. 예.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유력 인사들이 금융 사기범들에게 당한 사기냐. 예. 요 세 가지가 엉켜서 돌아가니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아주 소수고 예. 그리고 김봉현의 입에 따라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예,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김봉현이 그 옥중에 쓴 내용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 나가는 예. 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다. 여당에서도 지금 어떤 규정인지는 아직 딱 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이 그렇죠. 사건의 여당에서 성격에 대해서. 이제까지 예. 이 사건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어요. 단지 예. 진영, 김경엽 이 두 분은 사기당했다. 예. 라고 이제 호소했던 내용은 일부 있는 거죠. 예.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현재의 사건 성격을 구체적으로 워딩을 만들어서 예. 표현한 적은 없던 거죠. 그런데 여당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는 개인의 일탈 쪽에 어떤 규정을 초점을 맞추셨던 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흐름은 금융 사기 사건 예. 그리고 김봉현과 그 일당들의 예. 그 이 사기 사건으로 그 바라보는 시각이 일정한 그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당 내 어떤 예, 예, 시각이에요. 예. 예. 자, 야당의 시각은 뭡니까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뭐 양 의원님 예. 잘 정리해 주셨어요. 예. 결국에는 이 사기 사건과 예. 그리고 이 정치권 로비설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검찰이 어떻게 이걸 잘못 다뤘느냐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 관점인데 저는 굳이 이렇게 재료들 하나씩 빼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비빔밥이에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섞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우선 사기 사건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치권 연루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너무 대담한 사기이기 때문이죠.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라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치권 인물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치 사건은 비화된 것이고 저는 근데 여기서 검찰이 이제 연루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사가 부실했다 또는 편향됐다라고 하는 주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제 진입점인 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 몇 달 전에 우리 겪었던 그 검언 유착 사건과 아주 태동이 비슷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뭐 사기 혐의나 아니면 금융범죄 혐의로 수감되신 분이 편지 한 통을 써가지고 검찰이 나한테 유시민 잡으면 너 좀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행정관 정도 갖고는 안 되니까 한 수석 정도 되는 사람, 강기정 수석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 이름 정도 나오면은 좀 편히 봐줄 수 있다는 식으로 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된 것 같아가지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뭔가 본인들의 과실로 지금 뭐 이제 죄를 받고 있는 사람들,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나는 검찰 개혁을 이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검찰을 끌어들이거든요. 희화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진입점, 과연 지금 여당이 받아들일지.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해당 그 진술했던 김봉현 회장의 강기정 수석에 대한 진술 자체는 완전 허위라고 여권에서 이제 몰아붙였고 일부 인사는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근데 그분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검찰의 어쨌든 그런 비리를 캐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리를 켜겠다라는 그 부분보다는 어쨌든 라임의 영역에 있어서는 강기정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 권력형 그 비리 게이트로 이제 그 야당에서 프레임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기정 수석이 강하게 치고 나오고 집회서까지 다 봐라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그 일정하게 그 다른 국면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또 그 김봉현이 이 여당 인사들뿐만 아니고 야당 인사들 예를 들면 뭐 한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 예. 그다음에 소윤, 그 예. 윤대진, 예. 그러면서 소윤을 들고 오면서 대윤, 윤석열과 또 연관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 자, 구체적인 실명들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리를 캐겠다가 아니고 팩트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 팩트 체크의 주체가 검찰인데 검찰이 그동안 뭉개고 있었던 거 아니냐.
실제 검찰 내부 인사들이나 그 핵심 실세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등장하니 검찰이 이 부분을 일정하게 뭉개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소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의혹들이 이제 불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해, 이제 잠시 결국엔 추윤 갈등을 저희가 또 언급하지 않을 그 수 전에 없는데. 잠깐 하나만 예, 더 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예. 뭐냐면 이 최고가 말씀하신 건 아닌데 야당의 어떤 규정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전까지? 특히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약간 좀 계획가 다른 것 같은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김봉현이라는 지금 말씀하신 건 한 사기꾼의 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느냐의 부분이시고 처음에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라는 쪽에 규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권력형 게이트라는 발언을 처음에 많이 썼던 부분은 옵티머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라는 상품 설계부터 봤을 때 굉장히 대담한 사기 의도가 있었고 그 안에서 여권 관계자들이 뭐 펀드 초기에 대표를 했던 분도 있고 물론 나중에 경영권이 교체되긴 예. 했지만은 그리고 아까 봤듯이 피해자라고 본인들은 주장하지만은 여권 인사들 또는 여권의 영향력이 닿는 공기관들의 이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게이트라고 한 것이고 사실 라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먼저 권력형 게이트라고 한 적은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저는 그게 헷갈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옵티머스는 권력형 게이트로 여전히 규정하시는 거고요. 당연합니다, 그거는. 예, 예,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예. 참 놀랍게도 그 사모펀드의 주식을 가진 분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었고 예. 그것이 하필이면은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통할하는 어쨌든 예.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이게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죠. 저는. 예. 라임은 라임은 지금 아까 양 의원이 제대로 설명하셨습니다.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한 혐의가 확인돼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인데 저는 그 5쪽짜리 그 자기 진술을 한 그 편지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뭐였냐면요. 나는 라임의 쩐주가 아닙니다였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믿고 시작하면은 애초에 이 라임 사건 자체가 날조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수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라임 쩐주가 아닙니다라는 말까지 과연 여당이 용인할 것인지 전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팩트체크가 예. 이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라임이든 옵티머스든 야당에서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이제 규명을 했고 그리고 김경엽 의원이 주호영 의원의 의원직을 그 자기와 같이 걸자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요. 아까는 주호영 의원이 제대로 수사하자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수사하자는 거야의 그 전제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자라고 이제 주호영 그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서 김경엽 의원이 자 그러면 유죄면 내 의원직 던질 것이고 무죄면 당신이 책임져라. 라고 이제 던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야당은 양 의원님, 권력형 예, 게이트로 알겠습니다. 끌고 가는 거죠. 그 부분에 하나 더 여쭤보면 근데 양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서 네. 그런데 그게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서 팩트 밝히면 되지 뭐 걸고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이낙연 예. 대표도 예. 명확하게 이미 입장을 밝혔고 예. 그리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고. 그러니까 김경엽 의원이 뭐 이게 맞으면 걸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니, 팩트 확인하면 될 부분이지. 그냥 이제 예. 이제 그 일반적인 정치 레토릭이라고 보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은 뭐 그 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을 하겠다. 예. 내가 유죄면 예. 그리고 그분 구속되고 나서 여전히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벼랑 끝 전술을 던지면서 자신의 그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을 걸면서 아님을 그 선전하려고 하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그 정치 행위로 이제 예.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아니 근데 저희는 약간 의아했던 것이 김경엽 의원님이 뭐 이거 성정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옵티머스 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의심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김경엽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사건이 라임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같이 어쩌면 투자 이제 실패를 하신 분인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극단적인 말씀 안 하시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그냥 투자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김경엽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아니 내가 뭐 직을 걸 테니 당신도 걸어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아무도 지금 김경엽 의원 특정인을 타겟해 가지고 당신 뭐 문제 있는 것 같으니 특검하자 이런 것도 없고 특검에 이름도 안 올라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법안에도. 그런데 왜 그렇게 오히려 정치인이잖아요.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지는 그거는 저는 이제 그냥 성정 차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니, 진짜? 예를 들어서 적반하장은 아니죠. 뭐 딱히 많은 사람들이 장재현 의원을 부산시장 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유력한 의원 그 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재현 의원이 나는 불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다. 우리 김경엽 의원이 자기가 일단 열린
연루가 돼서 그 언론에 보도가 되니 예. 이건 나의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그 당내 그 흐름들 예. 공수처가 그 1차적인데 예. 특검이라도 내가 설득하겠다고 던지면서 자신의 그 무고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나 그거는 하나의 정치 양의원님. 행위로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건 아주 별개의 문제인데 짧게 예,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런 약간 희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 예. 전 국민 피해 본 분들은 물론 상당히 많지만 예, 예. 그중에 이렇게 세고 유명한 분들이 둘이나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비율이 좀 높은 거 아닌가요? 진영 장관하고 이 국회의원 한 분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그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거는? 진현 장관이 이현 시절이겠죠. 예, 예. 그 시점이 보면 그리고 누가 소개는 해주는 거 아닌가 예.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예. 이제 아는 사람. 알려진 거는 예. 김경엽 위원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신의 종합자산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정건사 직원이 예. 이런 상품이 있다라고 권유를 했고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예.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투자금을 그 뭐 손실인지 예, 이익인지 설명은, 모르겠지만 돌려받았다. 이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하고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사전에 예. 그래서 기재위원으로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하고 이거 돈 되는 거구나. 이거 누가 좋다 그러더라고 이 정도. 예. 이거 돈 되는 거구나. 예. 투자를 해라라고 정권사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정권사 직원이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받든 이익을 받든 예. 즉 사전 정보의 인지의 문제냐 그렇죠. 예. 안 그러면 그 부분 중요한 것 정권사 같습니다. 직원의 예. 권유의 문제냐 요게 지금 충돌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사전 정보의 인지면 예. 김경입이 떼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사 직원의 권유의 단순 그 투자와 단순 사기 사건에 휘말렸으면 예. 주호영이 떼라 이제 이렇게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김경엽 위원의 주호영 배치 예. 떼라라는 부분들은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공감하나 이 문제의 본질은 그 이 진영 장관과 김경엽 위원의 연루 문제는 예. 사전 정보 인지냐 예. 아니냐 이 문제에서 알겠습니다. 가닥이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그 예. 사전 정보 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건전 아니라 보는 게 아주 저급 정보잖아요. 이게 돈 될 거라면은 실제 돈이 안 속았으니까요? 되잖아요. 예, 속았어요. 사기 당했죠. 사기 당하는 거니까 그런 고급 정보를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보면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검찰 어떤 뭐 약간 냄새가 난다는 어떤 비슷한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피의자라도 아무리 피의자라도 검찰에 대해 직접적인 접대 뭐 이런 어떤 피의 사실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단 말입니다. 예, 예. 그거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확인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라도 뭘 통해서라도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실제로 그런데 이제 라임의 이제 수사를 이제 맡게 될 검사들을 본인이 예.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과연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법조계에서 굉장히 지금 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접대가 이루어진 시점이 수사팀이 구성되기 한참 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수사 책임자가 지금 접대를 한 책임자가 지금 와 있다면 예.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절대 당연히 아니죠. 수사에 배제해야 예. 되는 것이고 예, 저는 예.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바로미터로 봐야 되는 예. 것이 예전에 아까 비슷하게 이제 검언유착건 얘기를 했었는데 검언유착건이 벌어지자마자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직권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발령 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직위해제한 거죠 예. 사실상.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만약 수사팀에 향을 받은 검사가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감찰단의 확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확신이 있다면은 그것이 연루가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당장 인사발령부터 준비해야죠. 이 예. 사람들을 수사에 배제시키고 수사팀을 유지시키고 보강할 건지 예.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특임 검사 아니면 특검 아니면 특별수사본부 등의 어떤 다른 체제를 취할 것인지 예. 저는 감찰이 이번에 주말 사이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가지고 이틀 사이에 혐의를 확인했다 아닙니까 보면은 예.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만약에 진짜 이거 심각한 정도이고 진짜 김봉현 그 전 회장의 진술이 맞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은 당장 수사팀의 변화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법무부에서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그 미래를 모른다가 아니고 접대를 받은 검사가 자진해서 내가 그 이 사건의 수사 검사로 참여하고자 하면 예. 위선에서 쳐다봤을 때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의지가 강하면 그 사람을 캐스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이 접대에 이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에 검사 출신이든 검사든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후에 그 이 사건의 수사 검사로 투입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훨씬 심각한 그렇죠. 문제고 예. 그러면
그거 팩트 체크하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부터? 그래서 아까 예. 제가 그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예. 뭐냐면은 팩트 체크가 만약에 그런 어떤 김봉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쪽으로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시간 관계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충분히 아까 뭐 양 의원 말씀하셔서 본인이 손 들고 갔다든지 아니면 누가 지명했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인위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 가지고 수사 검사가 된 것이라면은 저는 당연히 인사 조치가 이미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안 되면 하여튼 오늘 중에라도 빨리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김봉현의 그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예. 그다음에 이제 옥중 편지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개라도 확인이 되면 그렇죠. 이게 김봉현의 입에 의해서 전 그 이 나라가 들썩거렸던 부분이 또 한 번 사기냐? 예. 안 그러면 한 개라도 확인이 되면 그 신빙성이 높아지느냐? 이제 요 그렇습니다. 그 기로에 그- 오늘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오늘이든 내일이든 김봉현의 발언 한 개라도 빨리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그건 뭐 모두가 검찰의 공감하시는 거 맞죠? 그 저는 뭐 부분? 감찰의 예. 역할이 그거라 봅니다. 예. 그거 근데 아주 기술적으로 쉬운 거 아닌가요? 뭐 저는 쉽다고 생각을 예, 해요. 예,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만났느냐 아니냐 이후에 아까 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본인이 그러면은 그 수사팀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만났느냐는 일단 확인이 쉽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 것 그 다음이 걸리겠죠. 예.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이냐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수사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건 걸리더라도 예를 들어 접대 장소에 갔다는 것만 확인돼도 반드시 배제해야 되는 상황. 당연히 좀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건 봅니다. 뭐 예. 당연.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노력만 하면 쉽게 된다는 부분도 뭐 전혀 어려울 게 아닌가 그렇죠. 하고요. 이제 예. 자꾸 이 문제가 늘어지는 게 검찰에서 예. 이것들을 빨리빨리 확인해서 자신의 정치적 그 득실 유무와 관계없이 빨리빨리 아니다, 예. 맞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해주면 되는데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왜 예. 그렇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신속함과 이 부분에 있어서의 더딤이 이렇게 비교가 아니 될까? 감찰은 지금 법무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가 여기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만약에 검찰도 자신 있다면. 수사한다니까요. 예, 네. 검찰도 수사를 지시했고요. 이제. 네. 예. 한다니까. 이거 뭐 며칠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어떤 날. 자, 그렇다면 야당은 특검 하자는 거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검사 비위 관련된 부분 네. 제가 이제 뭐 비빔밥을 비비면 고추장 정도 네. 해당하는 게 하나 얹혔다 약간 보는데 좀 걸러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것은 하나하나. 이제 특임 검사로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아, 보는 그래요? 입장이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 말했던 금융 사기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기획으로 이렇게 금융 사기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치권 연루 관계 요것들은 좀 더 공정성을 담기 위해 가지고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특별수사본부 정도의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입니다. 특검이 유일한 대안인가요? 장외투쟁 얘기도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양 의원님 웃을지 모르지만은 웃고 있어요. 그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예를 들어 한동훈 검사 한다 그러면은 예, 예, 야당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뭐 그 농을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이런 건들이 보통 특수부가 담당하는 것들입니다. 예. 뭐냐면 정관계 그 로비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특수부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그러니까 사실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낼 거 아닙니까? 네. 에이스를 투입해야죠. 한동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치를 하시는 분이 한동훈이 왜 안 되는지 빤히 알 텐데 그 말씀을 하시면은. 아니 그 예전에 그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수사할 때는 또 한동훈을 잘 또 이제 또 쓰셨어요. 근데 여권에서. 이제 쟁점은 예. 이제 우리 또 이 최고가 그 소신발언을 워낙 또 잘 하시는 예. 분이니까 이제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인 큰 흐름에서의 쟁점은 공수처 빨리 해서 예. 1호 그 이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안 그러면 특검으로 갈 것이냐 이제 요 쟁점이거든요. 여기에서 또 그 김경엽 위원이 그 재밌는 표현을 해요. 전제 조건은 예. 공수처 이 이현 후보를 빨리 추천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나는 특검을 설득하겠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근데 김경엽 위원의 이제 개인적인 발언이고 공수처로 갈 것이냐 특검으로 갈 것이냐가 이제 알겠습니다. 오래된 또 그 정쟁의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요. 그 재료가 이제 여기서 충돌을 하는 거죠. 예. 공수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김경호 의원님 발언에서 아까 예. 제가 약간 표현할 때 왜 그분이 여기에서 직을 걸자고 한지 모르겠다. 예.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좀 과잉이었다고 보는데 그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공수처 출범에 대해 가지고 야당이 좀 협조적으로 전향적으로 나가면은 특검을 또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또 하는 것을 또 자신이 설득할 수 있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라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공수처가 출범해서 이 라임 옵틱 건을 다루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도 앞으로 한두 달이 걸릴 테고 그 안에서 그럼 공수처 검사들 다 모으고 그다음에 뭐 사무실 만들어가지고 조직 팀워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시기쯤이면은 한 5, 6개월 지나갔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까 뭐 피해자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6개월 끌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여야가 성역 없는 특검을 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이건이라 다만 하시면 아까 그 권력형 비리가 의심스러운 그 부분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 펀드 사기와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가 검사 의심되는 부분은 그냥 부분. 법무부 감찰에 맡겨도 된다는 감찰 또는 특임 검사 정도로 지명해서 다루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천위원을 야당에서 그럼 두 가지 추천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예. 특검은 안 되면 장외 공식적으로 나오는 어떤 컨센서스인가요? 저희 당에서는 주용원 대표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장외투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협상을 하지 않고 시간을 좀 끌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한 고수 아닙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원한 고수의 의지가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검을 받아라. 그 다음에 특검을 받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협상이 안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특검의 대안으로 공수처를 내놓는 순간부터 이건 평행선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건은 특검, 하지만 공수처 출범에 대해 가지고는 야당이 좀 더 협조 좀 하고 이 정도라면 서로 버무릴 수 있는 그 정도 조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연관 질문인데 공수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야당 저는 그 지난번에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있지 않나요? 추천위원 저희가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영원 대표께서 1명은 이미 찾았다. 근데 1명은 이제 찾는 과정 중에 고사하는 분도 많고 해서 힘들다 했는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21대 국회 출범한 이후에 여당과 야당이 이런 사안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서로 내주면서 바터를 하는 모습의 어떤 결론이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일정 시한 내로 안 되면은 우리는 법을 바꾸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까 말했던 건데 하나씩 좀 물러서 가지고 바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점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뭐 장외투쟁이라는 것이 사실 국민들 지지를 받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정리하면 양보를 했는데 그런다면은 특검 받으면 공수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나요? 김경현 의원이 본인의 당을 설득하게 한 것처럼 저도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이채고 이야기 중에 약간 이제 걔를 좀 이 정돈을 해야 되는데 검사 게이트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지금 여당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게이트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문제가 이제 강하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금융 사기 사건으로 이제 문제를 바라보면 검찰 내부의 특별팀을 만들든 안 그러면 특검으로 가든 이제 이 부분이 또 이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수처 문제를 이 사건의 전체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 그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처이기 때문에 그들의 비리를 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 금융 사기 사건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특검의 영역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검사 게이트에 관련된 문제는 공수처가 이제 치고 가야 되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 가닥들이 좀 정리가 돼야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특검 못 받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검 못 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당의 그런데 입장은 좀 이제 다르신 지금 거 아니에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어떻게 조율해서 현재 기존 시스템에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 외부 특별 검사를 선정을 해서 갈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기본적인 합의들이 또 일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특검으로 가자라고 또 결정하기에는 알겠습니다. 상당히 걸려 있는 사안들이 미묘하게 다양해요. 그리고 저는 특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특검이라는 그 틀 자체 합의한다 하더라도 결국 특별검사를 누가 이제 맡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2차전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 때 보면은 결국엔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사단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것은 그 당시 여당이 합의해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형식을 받아들인 것과 더불어 가지고 야당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그것은 뭐 꼭 야당 편이라는 얘기 아니라 국민에게 어느 정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러려면 패키지를 이채고 해야 아까 됩니다. 말씀하신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야당이 아무리 주장해도 여당이 안 받을 것 같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에 훌륭한 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뭐 그 정도 유도리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논의가 좀 더 실현 가능한 현실 그렇습니다. 정치의 발을 이제 디디면 이제 그렇게 던져버리면 희화가 돼버리는 거고 이제 이채우처럼 그렇게 한동훈을 던져버리면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희화가 돼버리는 거고 말 그대로 공신력 있고 양쪽이 인정할 수 있는 특별검사든 안 그러면 내부 특임검사든 이 부분들을 근데 양 의원님 말씀은 특별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그 취지의 계속 제가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채구가 던졌던 이야기
이 각각 양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 문제를 야당에서 풀어주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당에서 공신력 있고 양쪽이 인정할 수 있는 특별검사 예. 이렇게 되면 충분히 교집합이 만들어질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원래 있죠. 좀 더 가진 쪽이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그 특검 출범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낸다면은 당연히 여론이 또 이제 야당을 압박할 겁니다. 여당이 웬일로 저런 걸 내놨는데 너희는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제 반대만 할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채국께 거기다 하나 여당은 검찰 게이트로 보는 시각이 강한데요. 네. 만약에 이 팩트로 아까도 셋이 다 동의했지만 이거 밝혀내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네. 접대 여부가 드러나면 검찰 게이트의 일각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검찰 게이트도 지금 두 가지입니다. 예. 이런 접대를 받아가지고 수사에 영향을 끼쳤냐가 예.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여야 편향성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고받는 체계나 이런 예. 것도요. 후자 같은 경우는 조직 체계에 대한 문제고요. 예를 들어 형 접대를 받은 예. 사람들이 이거는 개인 비위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만약 그게 드러난다면 공수처는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저는 후자의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 그런 게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공수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드러날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개인 비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검찰 내부에서 엄정하게 처리하는 기류가 안 생기면은 예. 당연히 공수처에 대한 여론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뇌물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윤대진 검사장에게 기소하지 말라라고 하고 시간을 끌어달라고 하면서 5천만 원을 줬다고 지금 그 예. 하는 내용이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즉 접대뿐만 아니고 뇌물수수 문제가 지금 같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 게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검찰 게이트 부분이 폭발력을 가지면 공수처에 대한 그 국민적 압박이 야당에게 상당히 집중될 수 있는 저는 근데 예.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혐의들이 확인이 되면 검찰이 난리 나는 거지만 그렇죠.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희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 보는 게 이게 대한민국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뭐 하면 편지 써가지고 나 검찰 개혁 지지한다 하면은 여당이 밀어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음 주면 야당이 밀어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니 갑자기 이분 사기꾼에서 갑자기 신빙성 있는 제보자로 바뀌었잖아요 하루 사이에. 여전히 저는 예. 계속 초반부터 말씀드렸고 뭐 그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김봉현의 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상처를 받은 거는 강기정 수석과 청와대와 여건이에요. 그죠? 두 번째 그 지금 김봉현의 입에 의해서 상처를 그 2차적으로 받는 거는 여야가 동시에 받고 있어요. 즉 김봉현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쪽은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 수사를 해서 아니다 맞다를 빨리 확인하게 더 절박한 데는 여당과 청와대와 정부 여당 그 얘기는 특검을 하시죠. 이채국께 여쭤보는 게 지금 이 얘기는 말입니다. 예. 강기정 수석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기류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사기꾼 하나에 대해서 야당 기류가. 예, 예. 그거 강기정 수석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권력형 게이트도 얘기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약간, 것처럼 예. 라임과 그 옵티머스에 대해 가지고 예. 권력형 게이트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는 괴가 좀 다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건 수사무마이고 이건 아예 기획 단계부터 예. 이제 권력형 게이트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봤을 때 이 저희도 처음에 바로 직전에 검언유착건 때문에라도 수사 중이거나 아니면 재판 중이거나 수감 중인 사람이 자꾸 이렇게 편지 하나로 이렇게 어떤 정가를 뒤흔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기류가 있었습니다. 예, 검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다시 모일 예. 때는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야당 문제를 좀 여쭤보면 서울시장 후보는 아까 양 의원님 잠깐 말씀하시지만 장제원 의원은 누가 주목 안 했는데 스스로 그만뒀다 그러셨나요? 아까? 부산시장. 예. 아, 부산시장으로. 예. 근데 장제원 의원은 그만두면서 좀 약간 아주 맺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위원장이 낙선 운동하고 다니는데 무슨 그 기류가 지금 부딪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 그 승리 청부사입니다 원래.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선거 때 이제 보통 한 반년 정도 아니면 3-4달 정도 전의 시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리빌딩하고 이렇게 단기전에서 승부 보시는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하시고도 굉장히 선거에 결을 맞춰가지고 발언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칙론들 열거하고 이런 후보가 나와야 된다, 저런 후보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아직까지 이제 시험 기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런 후보들이 뛰어나가는 것을 좀 자제시키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산시장 선거라 그러면 사실 부산의 3선급 의원 이상이면은 대부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라 생각하고 서울에도 보면은 저희 명망 있는 뭐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노려보고 싶고 한데 아직까지 그 분위기를 자제시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소 불편한 기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당연히 뭐 부산시장 선거가 치러지면은
가장 유력한 후보군들 중에 하나인데 뭐 예. 현역 의원은 안 돼. 뭐 이런 어떤 원론적인 발언들이 나오다 예. 보니까 그게 그렇게 길게 남았나요? 지금 좀 싹을 쳐버리는 느낌은 좀 있는데 외부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 그런데 며칠 예. 전에도 이제 보도가 한창 나왔듯이 저희가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개헌 저지션이 위협될 정도로 의석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사실 현역 의원들 출마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원칙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당연히 정치인 개개인은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삼선 의원이고 예. 부산을 대표하는 저희 당 정치인인데 앞길을 올라가고 싶은데 뭔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걸 막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 있다. 장제원 의원의 생각합니다. 불편함은 공감을 하시는군요. 아, 누가 이해 못하겠습니까? 정치인이 달리고 싶은데 못 달리게 묶어놨는데. 시간은 다 돼서 제가 양 의원님 그 발언 기회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거 뭐 중요한 남의 당 얘기니까 제가 이쪽에 주로 여쭤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제원 의원이 할 말 했다고 봐요. 예. 경선대책위원회 만들어놓고 경선 준비하고 있는데 니들은 후보가 아니야. 후보가 예. 없어. 양이- 니들은 빠져. 이게 자제시키고 절제시킨다고 이제 그 이채훈은 이야기했는데 양 의원님 진짜 시간이 sak초 재건하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진짜 시간 다 됐습니다. 예. 근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냅니까 안 냅니까? 그거 짧게 진짜. 예. 이낙연 대표는 낸다고 이야기했고요. 예. 김부겸 전 그 장관도 낸다고 이야기했고요. 예. 이재명 그 지사도 예. 내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가 언론을 내는 입장을 걸로. 바꿨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시는 걸로 낸다는 일단. 거죠? 예, 오늘 여기서 내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야기 안 했어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